여러 번 신문지상에서 봤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돈이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트리스에 5만원권이 쏟아졌는데요. 180장 900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까 치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돈을 숨긴 거를 모르고 그냥 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데요. 군마현이라는 한 쓰레기 회사에서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들에서 검은 봉투가 많이 발견됐는데 어떤 사람은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처럼 움켜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쏠쏠TV 구독자 여러분.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 김진혁입니다. 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지저분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안 되죠. 한국 등 주요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내년까지 문을 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중기 파산을 3배를 예측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더라도 1분기 가계부채가 1611조, 2002년 통계 작성된 이후 최고치죠. 그리고 브레이크 없이 풀린 나라 빚으로 재정적자는 111조, 1인당 국가 채무가 1,540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굉장히 높죠. 특히 5월 달의 실업자 수는 127만 명으로 1999년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4.5%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과 그리고 돈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돈은 부채다. 여러분 지갑에는 돈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거래를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이죠. 개인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할 때 결제를 하면 그 신용을 담보로 카드회사가 판매자에게 주고 나중에 개인의 통장에서 인출하겠죠. 그 기간까지가 인간의 부채죠. 그래서 사람을 호모 데비도트, 부채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카드를 쓰면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별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많아지죠. 최근에 5만원 건들이 회수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비상용 현금 수요를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저금리 현상으로 해서 장롱 속으로 5만원 건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신문지상에서 봤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돈이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트리스에 5만원권이 쏟아졌는데요. 180장 900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까 치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돈을 숨긴 거를 모르고 그냥 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데요. 군마현이라는 한 쓰레기 회사에서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들에서 집더미에서 검은 봉투가 많이 발견됐는데 어떤 사람은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처럼 움켜쥔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NHK가 경찰 백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쓰레기장에서 현금을 발견한 것이 177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900원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돈을 국고에 귀속한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4,340억이랍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아주 생명처럼 쌓아놓지만 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쓰레기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돈은 깨끗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돈 버는 걸 숨기지 않고 그리고 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진리이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수전노라 이렇게 욕하지만 사실 돈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돈벌이 방법을 통하면 돈을 벌고 돈 버는 것을 아름답게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지만은 우린 돈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돈의 화폐를 보면 화폐에 그려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이황, 그리고 율곡이시, 신사임당, 세종대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학자로서 당대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상이었지만 현대 사회와는 사실을 부관한 거죠. 미국의 집회에 보면 역대 대통령이나 그 재무장관, 정치인들, 특히 이 100달러인 고액코인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2007년도에 국부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부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 경쟁력, 사회적 자본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이 야,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잘 사는 삶에도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무려 7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사 월간지인 애틀랑트 먼슬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잘 사는 삶이래 무엇인가? 공식이 있는가? 72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의 2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발했죠. 그 가운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에는 하버드대 생리학, 약학 모든 두뇌들이 나와 있죠. 종합해서 하버드 의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결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인간관계다. 결국 행복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실 돈도 잘 쓰면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행복한 부자로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 두 번째가 뼈저린 자기 반성, 세 번째가 프로정신, 네 번째가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돈은 굴릴수록 좋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는 돈보다도 진실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장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나를 찾아오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쁨의 대열에 포함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